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간의 자형병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지지의 자형병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간의 자형의 병존은 살이라는 말을 따로 붙이지 않아요. 근데 지지의 자형의 병존의 네 글자는 자형살이라고 하는 살이라는 말까지 붙여지게 됩니다. 그 위력이 더 크겠죠. 한번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지지의 자형병존이란 것은 역시 사주의 지지에 똑같은 글자가 쌍으로 나오는 것을 지지의 병존현상이라고 하고요. 서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형벌 형자, 스스로 형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들들 볶는 성격들, 이런 경우가 바로 자형살이 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진진자형살을 한번 볼게요. 지지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운, 원래 타고난 진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크게 동하는 거죠.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두 글자가 붙어서 그 기운을 분을 넘쳐서 스스로 형살을 만들어내게 되고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해낼 수 있는 일도 자기 가능성을 막아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오래 붙어 앉지도 못해요. 막 빨리 움직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 적도 있고, 이거 한번 볼게요. 진술충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드린 강의 중에서 진술충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삼형살 한번 외워보세요. 어떤 거예요? 축술미 삼형살이죠. 이 축술미 삼형살을 빼고 한 글자가 남아요. 이게 바로 진진자형살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술미 삼형살은 화개살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삼형살 중에 하나였잖아요. 진술충미가. 그 진진자형살을 통해서 용의 기운이 용트림 하듯이 자기를 또 들들볶는 그런 기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해자형살 볼게요. 해해자형살은 인신사해 기억나시죠? 인신사해. 그 중에서 삼형살이 뭐가 있죠? 인신사 삼형살이죠. 삼형살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 올라오면 인신사의 삼형살 빼고 하나의 해가 해해자형살을 이루게 되는데, 얘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볼게요. 해해자형살은요, 이게 해가 물수거든요. 자, 수의 기운을 가진 거기 때문에 물로 인한 재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해가 연과 월에 있으면 조상의 묘소와 관련된, 그렇게 물이 차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해해자형살을 가지신 분들은 조상 묘지를 유난히 잘 돌봐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일시에 수맥이 잡히는 집에서 많이 살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서로 싸우는 현상, 그러니까 서로 밥을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현상,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질환과 관련된 혈액질환이나 이런 것들과도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해해자형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자형살이 있습니다. 오자형살은 자오묘유 중에서 오자형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들판에서 서로 누가 먼저 뛸까, 누가 먼저 달릴까, 그 승부근성들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오자형살도 가능하고요. 오는 화에 속하잖아요. 오 화에 속해요. 그래서 불의 재앙도 많이 갖게 되고요. 화재나 그래서 신기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됩니다. 정신적인 질환 같이 갈 수 되는 거죠. 그리고 유유자형살은 닭싸움을 흔히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일에 유유자형살은 유 자체가
금을, 그러니까 경금, 유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금을 말하거든요. 유는 칼에 해당하므로 약간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금속이나 세부치 사고 같은 것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는 이렇게 법적인 제재, 부상, 여자들은 이런 경우에 세균관념도 많이 되고요. 갱년기 질환이나 생리불순에서 막 유난히 생리통 심한 여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유자형살이 자기에게 없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유자형살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요. 그 외에도 지지의 병존들은 사실 자자형, 축축형, 인인형, 묘묘형, 사사형, 특히 자자형과 묘묘형은 또 나름대로의 강한 형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준자형살, 그러니까 네 가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자형살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약하게 자형살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지지 8글자,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중에서 지지 4글자 중에서 2글자가 같다면 그 역할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식신상관이나 편재정제, 정관편관, 인수편인, 자기 기운을 나타내는 비경겁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지에 예를 들면 지지에 이렇게 8글자 중에서 4글자가 같다면 이미 또는 한 글자가 더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원국상으로 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 8글자가 다 각자 골고루 편중이 아니라 편제되어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의 자형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지의 자형살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좀 너그러운 만큼 지지 자형살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마음 수련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한다면 이런 자형살 정도는 너끈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주에 자형살이 있는지 한번 요 자형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사주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주의 구성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